자, 시간에는 신라진하고 HRB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죠. 전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위치와 흐름 좀 확인하셔야 될 내용, 자,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.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거, 그러니까 음, 그 현재의 어떤 모습이고 그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, 자,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갭이다, 그렇죠?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. 그런데 갭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하락이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걸 찾는 거죠. 갭 상승에 대한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저점을 찍었었던 이 위치. 그래서 지금 표시 어제죠. 어제 표시해드린, 자, 이 위치에 위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지금 밑꼬리를 보시면 살짝 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뭐 정확하게 꼭 터치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.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락의 힘이 이미 커지는 상황. 그러니까 매도의 물량 자체가 좀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여기 12,000 대략 300원 이렇게 좀 볼까요? 12,300원. 자, 네, 대략 이렇게 볼게요. 보시게 되면 30분 봉상 어때요? 딱 한 번 빠진 겁니다. 딱 한 번 빠지고 반등 확인되시죠? 그래서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, 자, 확실히 그래도 중요한 가격대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갭 하락이 시작이 된, 글쎄 뭐 이 정도에서 물량이 이 정도면 아무래도 갭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 내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가 장 전에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걸 하나 가지고서는 무조건 또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하락이다 이렇게 100%,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시간 외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파락이다 100%는 아닙니다. 그죠? 근데 이 상황이면 그래도 90% 이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걸 따져봐야죠. 지금 4.4%다라고 하면 내일 뭐 아무리 뭐 못해도 3%, 그죠? 3%의 개파락 이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요. 3%에서 5%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, 자, 4%의 현재 요 시간의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12,800원이에요. 12,800원이면 이 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일단은 개파락이지만 이 위에서 시작한다.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게 맞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안쪽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느냐 아니면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, 저항 이후에 다시 밀리느냐, 그죠?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좀 보고요. 일봉상에서 정리가 됐죠. 일봉상에서의 오늘 흐름과 내일 어떤, 그러니까 시가가 어디 있냐, 위쪽이냐 아래쪽이냐,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차트 상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30분 차트 상에서 중요한 자리가, 자, 이렇게 지금 하락이, 자, 보시면 하락이 나오고 반등,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면 요 정도의 지금, 자,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. 반등이 나오고 개파락, 그렇죠?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개파락인데, 개파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쪽이냐 밑에 쪽이냐 일봉상에서 말씀드린 거죠.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위치와 요 위치, 그러니까 대략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요렇게 그러면 이 그냥 대칭으로 보는 게 아니라
이거 꼭 대칭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. 현재 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1,000원대 그렇죠?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밑으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고 이 반등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가 되고 반등이 된 다음에 하락에 대한 것은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개파락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 기준에 있어서 개파락 이후에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두 배로 이렇게 빼는 거. 그러니까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뭐 이 그림을 완전히 이렇게 바꾼다. 이거 상당히 위험한 그림입니다. 그래서 위험한 것을 아예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가야 될 것을 개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. 그래서 이 위험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11,000원 위, 그렇죠? 만약에 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11,000원 위쪽의 흐름을 좀 확인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일봉상에서의 흐름 보시게 되면 어때요? 11,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중간이 되겠죠? 이 중간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때는 이후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 안쪽에서 어때요? 안쪽에서 너무 빠지면 안 된다. 빠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이 위에서 그러니까 이 안쪽이죠. 안에서 흐름을 잡고 올리든지 빠지는지 확인해야 된다. 일봉상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지금 8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30분 차트 상에서 말씀드렸었던 11,000원 위쪽이면 요 정도 돼요.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만약에 하락이 시작되고 이 갭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지 내일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HLB 바로 보겠습니다. HLB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?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위치는 좋다. 그렇죠? 현재 위치는 좋고 상승할 수 있다. 시간에 별로 오르지도 않았었어요. HLB는 잘 아시지만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다 HLB 생명과학보다도 강한 5%대 이상 거의 6%대죠. 6%대 이상 상승이 나왔죠.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리는 분명히 좋다. 자리는 분명히 좋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자리는 좋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우회를 과연 돌파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. 지금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지가 잘 되고 반등은 나오지만 이 위에 올라가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좋은 자리이고 쉽게 올릴 수도 있지만 이 위쪽에 올리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.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어쨌든 시장을 제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뭐냐면 현재의 어때요? 좋은 자리, 중요한 자리,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, 그렇죠?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죠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탈이 안 나와야죠.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,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위치다.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HLB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.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.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.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. HLB는 현재 위치가 이탈이 되면 저항이 생겨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내일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중요한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려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